에듀케이티드 파트 2 드디어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트 2에는 타라가 드디어 게이츠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캠브리지 대학의 석사를 시작하는 얘기까지 나왔죠. 저는 처음에 게이츠 캠브리지 스칼라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타라처럼 형편이 어려운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큰 돈을 벌어서 이런 좋은 일에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파트 2에서 뽑은 세 가지 키워드는요. 자기 인식, 다름, 인생 학교. 이렇게 세 가지예요. 먼저 자기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19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My life was narrated for me by others. Their voices were forceful, empathic, absolute. It had never occurred to me that my voice might be as strong as theirs. 나의 인생은 나에게 for me by others.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죠. Their voices were forceful. 이 their voices가 누구겠어요? 아버지, 엄마. 또는 뭐 종교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강해서 나는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라는 이 가족 안에서 어떤 폭력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배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다른 세상에 자꾸 발을 들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199페이지에도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요. It's strange how you give the people you love so much power over you.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한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 뭐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나의 외모가 예쁜지 못생겼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우리가 평가를 받는 과정을 자꾸 거치잖아요? 제가 이 타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종교나 사회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하나씩 배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라는 배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선생님,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23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I think you should stretch yourself. See what happens. 스트레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쭉 늘리는 걸 얘기하죠. 근데 yourself, 너 자신을 쭉 늘려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너의 능력을 조금 더 뻗어봐. 이런 얘기예요. 정말 10대, 20대 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정말 머리를 탁 치게 하는 문장이 바로 240페이지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I could tolerate any form of cruelty better than kindness. 이 문장이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cruelty라도 나에게 그 가해지는 잔혹함, 그 끔찍한 학대나 이런 거는 tolerate 참아낼 수 있었다. 근데 kindness는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케임브리지에서 30년을 가르쳐 왔는데 이 에세이가 정말 내가 읽어본 것 중에 잘 쓴 에세이 중에 하나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타라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댓글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 댓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감정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얼굴이 까맣다? 너는 피부가 까마니까 이 색은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코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코를 여기를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너무 말라가지고 뭐 지금도 많이 말랐지만 너무 말라서 친구들한테도 뭐 멸치 같다, 막대기 같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외모에 대한 그런 열등감? 그런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차곡차곡 몇십 년 동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시작을 했었고, 뭐 그러다가 뭐 얼굴을 좀 공개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댓글로 굉장히 그 정유미 닮았다, 뭐 이런. 저 정유미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타라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100% 공감을 했거든요. 그 칭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외모에 대한 욕이나 그 깎아내리는 말은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기 인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은 정말 정말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타라가 많은 어려운 점을 겪으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름입니다. 타라가 대학에 들어가고 155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You don't belong here. 너는 여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타라가 1학년 수업을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선배들이 듣는 수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는 이 수업 들으면 안 돼. 너는 여기 이 수업에 속한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라는 자기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You don't belong here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타라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지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화장실에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먹고 나서 그 음식이 남아있는 그릇을 싱크대에 막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동질감 그리고 이질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내 과다. 나는 저 사람이랑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남이 입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또 남이 한번 먹어봤다고 하면 나 그거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트렌드에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그건 과연 뭘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 때 불안해지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타라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저 사람들과 나는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외롭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부모님이 타라의 학교 옆에 식당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셨을 때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248페이지에서 타라의 부모님이 타라 학교 옆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But here, so near the university, they seem so unreal as to be almost mythic. 그 산골짜기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막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거는 그 배경에 가려가지고 타라의 귀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 대학교 옆에서 이 조용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은 조용히 식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막 그렇게 하면 그건 공산당이다. 막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큰 목소리는 가려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다름이 뚜렷해가지고 정말 언리얼했다. 이거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다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때 그 느낌, 그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타라가 묘사해 놓은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생학교예요. 타라가 고등학교 자격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검정고시죠. 그걸 보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교육 수준은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OMR 카드 작성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봐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 밖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교과서 밖에서 생활 습관이나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타라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반적인 그 연애를 하질 못하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소설책으로 로맨스 소설도 보고 이러면서 좀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받고 집 안에서 거의 홈스쿨링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직접 정말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만, 간접 경험으로만, 그리고 책으로만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고, 타라는 학교에 가서 그거를 깨닫게 됐죠. 이렇게 파트 2까지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파트 1에서는 타라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정말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가정이 있지? 라는 충격이 좀 컸다면 파트 2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면서 스스로 배워나가고 또 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또 갈등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밖에서 타라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케임브리지의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까지 읽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걷게 될지 파트 3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10챕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일 후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읽으시고 또 영상으로 만나요. 우리 다음 책은 지난번 라이브에서 정해졌는데요. 다음 책은 Out of the Maze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책에 대한 진도 안내랑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